안녕하세요. 판이는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5화 데스매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데스매치가 시작할 때 주목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4화 마지막 부분의 아주 짧은 한 컷이 5회에 진행하게 될 데스매치에 대한 힌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의 날에서는 다음 메인 매치를 위한 포석이 놓이고 있었고, 어떤 플레이어에게는 지금 눈앞의 게임보다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다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작진이 숨겨놓은 한 컷의 의도부터 플레이어들이 다음 판을 준비하는 방식까지 5화에서 찾을 수 있었던 세 가지 복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공개됐던 마지막 한 컷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 짧은 장면을 보고 다음 데스매치는 타일이나 말을 이동시키는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당시 막혀있는 길을 풀거나 상대를 가두는 형태의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물론 이 한 장면만으로는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왜 하필 이 장면을 회차 마지막 부분에 넣었을지 그것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화를 보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동차를 탈출시키는 단순한 퍼즐 게임처럼 보이지만 제작진은 이번 게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게임인지 미리 힌트를 던져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피해 게임은 이런 연출을 자주 사용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직접 보여주기보다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먼저 보여주고 그 의미를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가 스스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4화에서 보여준 마지막 한 컷을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라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에서의 복선은 제작진만 남겨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어들 역시 지금보다 다음을 준비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이상민님의 가짜 돈다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약탈의 날에서는 상대가 진짜 돈다발을 찾기 전까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돈을 숨기는 것보다 상대에게 혼란을 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님은 미리 가짜 돈다발을 준비해두고 혹시라도 연합이 들통났을 때 자신이 미끼가 돼서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승용님은 서출구님의 가짜 돈다발을 빼앗은 뒤에 안에 감자와 잡동사니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이후에 박지민님과 이상민님의 돈다발까지 빼앗았을 때도 앞에서도 가짜였으니 이번에도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한 신승용님은 돈다발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신승용님이 돈을 바닥에 쏟아놓고도 모두 챙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가짜 돈다발 하나가 상대의 판단을 흔들었고 그 결과 상대는 진짜 돈을 눈앞에 보고도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번 약탈의 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사람은 힘이 더 셌던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먼저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이상민님만은 아니었습니다. 홍진호님 역시 메인 매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장면은 홍진호님의 연합 선택이었습니다. 머니 챌린지가 공개되자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이번 메인 매치에서 지게 된다면 같은 연합끼리 데스매치에 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R팀과 연합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데스매치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이길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진호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홍진호님은 이번 메인 매치에서의 한 번의 승리보다 앞으로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P1과 다시 연합을 맺고 관계를 회복해두면 다음 메인 매치에서도 또 그 다음 매치에서도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넘어 또 다른 어떤 팀과도 연합하는 그림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홍진호님이 선택한 것은 연합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물론 피해 게임에서의 신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 뒤에 약탈의 날이 시작되자마자 조금 전까지는 함께 웃고 있었던 그 세 팀의 연합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홍진호님의 선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게임에서의 신뢰는 영원히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진호님은 오늘의 승리보다 내일 함께할 사람을 먼저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5화를 다시 돌아보면 제작진은 마지막 한 컷으로 다음 데스매치를 미리 예고했었고, 이상민님은 상대의 다음 행동을 먼저 설계했고, 홍진호님은 다음 메인 매치를 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약탈의 날에서는 눈앞의 돈과 승부에 집중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지금을 플레이했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5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다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 게임에서는 오늘의 연합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다시 내일의 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판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상대의 다음 행동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게임에서는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에 만들어진 관계와 선택들은 다음 메인 매치에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신승용님은 P1과 P3 연합의 타겟이 되었는데 PL게임X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되었던 그 메인 예고편에서 신승용님이 정답을 연달아서 외치던 그런 모습들이 수식 콤보로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에서도 어떻게 판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 있는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